원일이 TV 86번째 이야기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재판 중인데 이건 무슨 소리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남영희 씨라고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고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입니다. 조국, 정경심, 한명숙, 윤미향 모두 억울한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SNS에 올린 글의 제목이 100원에 한 대였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니 겨우 이거였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경심 교수는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언을 했더군요. 청와대에 있던 분이 뭘 근거로 벌써 무죄라 전망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자식 키우는 엄마의 욕심이 있을 순 있겠으나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형법으로 처벌받을 잘못인지는 모르겠다. 조국 장관의 가족은 만신창이가 됐다. 정경심 교수 50대 여성, 그것도 눈이 불편한 여성이 구치소 생활이라는 게 상상도 못하겠다. 이 대목은 재판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억울한 고생을 하고 있다. 이걸 강조한 걸로 풀이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2년을 꼬박 기결수로 사셨다. 더 쓰기엔 내 감정이 감당할 수 없을 듯하다 그랬고, 윤미향 의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했습니다. 정 의원이 지향하고 추구한 가치와 성과가 난도질당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보도와 신상털기의 억울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다. 벌금이나 배상이 아닌 금액을 환산해서 100원에 한 대, 그러면 정말 속이 후련하겠다. 그러니까 핵심이 두 가지군요. 조국, 정경심, 한명숙, 윤미향 모두 억울한 피해자다. 이들에 대한 언론 보도는 잘못됐다. 이거였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가장 최근 공판이 5월 28일이니까 윤미향 사태로 시끄러워서 별 관심 없이 지나갔더군요. 쟁점은 증인 채택이라고 합니다. 기소된 혐의가 15개나 되기 때문에 7월 초까지 30명 넘는 증인 신문 일정이 꽉 차여 있습니다. 증인 채택이 왜 쟁점이 되냐? 결국 남편인 조국 전 장관입니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혐의에서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불러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검찰의 요구죠.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 내내 묵비권 행사했잖아요. 법률 용어로는 진술 거부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 모든 걸 법정에서 얘기할 테니 법정에서 물어달라. 그런데 막상 검찰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하니까 이번엔 증언 거부권을 들고 나온 겁니다. 법에 보장된 권리인 건 알겠는데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를 하면서 법정에서 물어달라.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 밝히겠다. 그럼 그 말은 뭐였나? 변호인은 증언 거부의 이유로 망신 주기, 창피 주기, 법정 소요 이 세 가지를 들었더군요. 부부를 한 법정에 세우는 게 망신 주기다, 창피 주기다 이거예요. 변호인 주장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법정 소요? 그건 조국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지지자, 반대자 10배, 20배가 몰려와서 소요 사태가 우려된다. 그러니 증인 출석 못하겠다. 이 뜻이랍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 굳이 증인 출석하지 마세요.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법정에서 물어달라면서요.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는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잔말 말고 나오세요. 이러시겠습니까? 재량권을 가진 재판부의 결론은 일단 보류입니다. 중재안으로 제시를 한 게 6월 19일까지 검찰이 조국 전 장관한테 물을 질문을 정리해서 미리 재판부에 제출하세요. 이랬습니다. 그걸 재판부가 보고 조국을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볼지 아니면 증언 거부를 받아들일지 판단하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증언 거부권 행사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난달 오촌 조카 조범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 그때도 거부했죠. 재판부가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를 하니까 나중에 결국 나오기는 했는데 나와서 한 증언은 딱 두 마디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언 거부권 끝내 행사했어요. 이게 이례적이고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런 경우가 많냐고. 변호사들 말이 이구동성으로 법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그렇게 간 크게 나오는 피고인이 없다는 거예요. 검찰 조사받으면서 진술을 거부해요. 재판을 받으면서 증언을 거부해요. 재판부가 좋게 볼 리가 없다는 건데 하여튼 조국 부부의 전략적 선택은 증언 거부 분명합니다. 이게 현재까지 재판 진행 과정이에요. 정경심 피고인은 대신 그때 그 증인 다시 불러줘 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번 증인으로 불렀던 조교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 요구를 했답니다. 문제 파일이 담긴 정경심 교수의 PC 그거를 검찰에 이미 제출한 인물입니다. 정경심 측은 이 PC가 압수수색 목록에 없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따라서 증거 능력 없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교가 뭘 했길래 다시 부르냐? 지난 공판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대요. 인터뷰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 검사님이 관리자가 관리도 못하고 이거 관리 미숙이라고 징계 줘야겠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었어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에 PC를 이미 제출한 조교에게 강압적이고 무서운 태도를 보였다. 그 취지의 발언입니다. 정경심 측은 봐라. 증거 수집 단계부터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 파일이 담긴 PC 자체가 증거 능력 없다. 그 증인 다시 불러달라. 이 요청을 한 겁니다. 검찰은 당연히 반박을 하죠. 이미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진 증인이다. 재판 끝나고 나가서 한 인터뷰 내용까지 그것도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다시 재판으로 끌고 오는 건 본질을 벗어나는 거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부르기로 했답니다. 검찰의 강압수사 주장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 법정에서 따져보겠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다시 부르겠다 이럽니다. 이건 재판부가 돌다리도 두드리는 자세로 신중하게 재판을 하는 건지 불필요한 눈치까지 보는 건지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단골 미장원 미용사의 증언이에요. 정경심은 2017년 7월부터 2년 넘도록 지인 3명의 차명 계좌 6개를 빌립니다. 그리고 790차례의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단골 미용사인데 정경심에게 삼성증권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 민정수석이 됐잖아. 주식을 못하게 됐으니까 명의 좀 빌려주라. 이 정경심의 부탁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근데 검찰 1차 조사 때는 장관 임명에 영향을 줄까봐 돈을 빌린 거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던 증인이에요. 사실상 삼성증권 계좌를 정경심 피고에게 대여한 게 맞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바꾼 겁니다. 정경심 피고는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죠. 단골 미용사가 어렵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거지 명의를 빌린 게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에게도 돈을 빌려준 거다. 미용사에게도 돈을 빌려준 거다. 문제된 돈이 뭐냐고 물으면 전부 빌려준 돈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모두 거짓말이다. 이게 검찰의 공소 요지입니다. 제가 공판 과정을 이렇게 세세하게 전하는 이유는 이게 뭔가 흐름이 이상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단 하나라도 실체적인 진실을 다투는 게 있습니까? 표창장을 위조했냐 아니냐,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했냐 안 했냐, 사모펀드로 위장한 직접 투자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실체적 진실을 다투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틀렸네, 검사가 강압적이었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네 없네, 검찰 수사의 부당성, 수사 관행의 문제점, 전부 이런 것만 갖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다른 사건도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명숙 뇌물 사건 재심이니 재조사니 문제도 그래요. 1억 원짜리 수표, 줬다는 관련자의 증언,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증거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검찰 수사 관행이 강압적이었다. 뇌물 공여자를 압박해서 자백을 유도했다. 재심 어렵고 재조사 힘들면 당시 수사 검사라도 공수처에서 수사하자. 그저 검찰만 물고 늘어지는 형국입니다. 윤미향 사건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증빙 어딨냐 물었더니 반인권적 압수수색이다 이럽니다. 기자회견 알맹이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언론의 무차별 신상털이식 보도가 문제다 이럽니다. 그럼 실체적 진실은 뭐냐? 이 핵심 질문은 외면하고 그저 검찰의 수사 관행과 언론의 보도 행태만 100원에 한 대씩 쳐서 맞자 이런 식이에요.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나름 소명했다고 본다 이랬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국민들이 나름 소명했다고 동의할까요? 오늘자 한겨레 신문도 보면 윤미향 기자회견에서 풀리지 않은 의혹 쟁점 이래서 기사를 큼지막하게 실었던데 돈의 흐름을 소명할 자료는 없다. 이게 요지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 수사는 검찰과 변호인의 게임인데 어떻게 패를 다 까냐 이렇게 옹호를 했더군요. 글쎄요. 증빙 자료를 공개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이게 패를 까고 숨기고 그런 문제입니까? 같은 당의 김혜영 전 의원은 개인 계좌 내역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간단하게 말을 하던데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윤미향 의원 이미 조국과 자신을 동기화를 했죠. 탈탈 털린 조국 장관이 생각난다고. 검찰 수사 응하겠죠. 부르면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기자회견처럼 증빙 없이 나가서 말로만 정대협 활동했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마도 검찰 기소까지 각오하고 있을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법적 대응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출근길을 보니까 역시 조국 장관처럼 등에 백팩 메고 가슴에는 위안부 상징인 나비 달고 국회의원실로 출근했습니다. 민주당 친문 핵심 지지자들 맹목적이고 무차별적 옹호 일색이에요. 그만큼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는 심해지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가짜 위안부 행세를 했네. 일본 군인과 영혼 결혼식 올린 사실상의 일본인이라고 하는 가해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이 기소를 해도 재판으로 넘어가도 조국, 정경심 재판이랑 별다를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미리 좀 듭니다. 난 누구 편인가? 이 짧은 질문에서 한 발짝만 물러서서 바라보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핵심과 본질이 뭔지 금방 보이는 건데 깜깜이 옹호 고정 지지층이 존재합니다. 조국, 정경심, 윤미향, 한명숙 검찰 수사고 재판이고 언론이고 모두 돌파 가능하다고 믿는 데는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 묻지마 지지층이 있어서일 거예요. 이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